자,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꼰대 강의 청주대학교 노기섭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는 이어지는 강의인데요. 제가 저 밑에 동영상 밑에 이 아규먼트하고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을 이제 강의를 4개로 총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요 앞단의 강의에서 이제 2가지를 했습니다. 요거 첫 번째 개념 이해하기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 환경에서 아규먼트를 동작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 링크는 그 동영상 해설하는 데 있죠. 더보기 클릭하시면 관련 링크하고 설명을 추가로 더 적어 놓을 테니까 거기서 확인하시고 필요한 강의 있으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앞단에 가서 이번 강의에서 할 거는 파이썬의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중에 요게 있습니다. sys라는 모듈이 있어요. sys.arg sys.argv arg는 아규먼트의 약자겠죠. 요거 3글자만 쓴 거겠죠. 이거를 이용해서 터미널 그 아규먼트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는 파라미터하고 아규먼트에 대한 설명이고, 요번 동영상 클립은 실습에 해당되는 실습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습을 뭘 할 거냐면 우리 구구단 프로그램을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볼까 해요. 여기서 만들 거는 여기서 설명을 해볼까요? 어떻게 할 거냐면 파이썬 라이브러리에서 표준 라이브러리가 sys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시스템 관련된, 시스템이라고 하면 주로 운영체제랑 관련된 내용이겠죠. 운영체제랑 뭐 OS라는 모듈도 있고 뭐 sys라는 모듈도 있는데, sys에서 요거 아규먼트들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자들이 좀 편하게 쓰라고 파이썬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는 파이썬을 설치하면 기본으로 뭐 사용자가 추가 설치 안 해도 지가 알아서 다 설치해 주는 어떤 모듈이나 뭐 패키지나 뭐 이런 거 임포트해서 쓸 수 있는 것들 의미합니다. 그 사용법은 터미널 환경에서 아규먼트를 입력을 하면 리스트로, 리스트 구조 알죠? 파이썬에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 뭐 A는 이렇게 하고 여기 어떤 데이터가 담기는 구조가 있죠. 이런 괄호로 되어 있는 거, 이런 형태로 터미널이면 쉘인 거죠. 쉘을 편리하게 쓰는 게 터미널이니까 터미널에서 어떤 명령하고 인자값들을 전달하면 요거를 내부에서 운영체제가 돌아가게, 쉽게 얘기하면 더 깊은 쪽에서 운영체제가 파이썬을 돌릴 건데, 파이썬이 작동을 할 때 그거를 아규먼트를 전달받도록 해주는 어떤 패키지? 모듈이라고 봐야 되겠죠. 파이썬 이렇게 내부로, 스크립트 내부로 전달하면, 스크립트라는 거는 뭐뭐.py,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작성해 놓은 파이썬 스크립트 파일이 되겠죠. 내부로 전달을 해주면 파이썬 스크립트 뭐뭐.py는 요 전달받은이 맞겠네요. 전달받은 아규먼트를 프로그램 내부 작동에 활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습할 거는 너무 복잡한 거 하면 힘드니까 간단한 거 하나, 구구단 프로그램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프로그래밍 수업 같은 거 처음 들으면 반복문을 좀 숙달하기 위해서 자주 쓰는 거죠. 구구단 프로그램. 구구단 프로그램을 만들 건데 조건이 있습니다. 사용자 입력에 따라서 원하는 단, 뭐 2단이면 2단을 출력, 3단이면 3단을 출력,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에서 9 숫자 중 원하는 구구단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뭐 10단, 11단 뭐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마이너스 3단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2부터 9 숫자 중 원하는 구구단을 입력을 할 수 있고,
여러 개를 출력을 해야 돼요. 뭐 2단, 3단, 4단, 5단 이렇게 입력하면 2단도 출력, 3단도 출력, 4단도 출력, 5단도 출력.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좀 약간 좀 억지스럽긴 한데 이런 예제를 제가 뭐 한번 생각해 본 거는 이렇게 해야 터미널에서 아규먼트로 뭐 전달하는 케이스를 좀 실습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근데 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다. 그러면 2단부터 9단까지 전체 9구단을 모두 출력을 해야 되고 또 컬럼 수를 지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 1은 2, 2는 4, 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렇게 하면 컬럼이 한 줄이죠. 뭐 컬럼이 2다 이렇게 입력하면 1은 2는 4, 3은 6 이런 식으로 4는 8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나가게. 그럼 컬럼 수가 세로 줄 수가 한 줄, 두 줄. 2를 입력하면 두 줄. 3을 입력하면 세 줄. 4를 입력하면 네 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먼저 해보고 코딩을 제가 타이핑을 같이 하면서 작성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요 sys.argv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개발자한테 어떤 편의성을 주는 건지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VS 편집기를 하나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편집기 아무거나 열으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제가 작업을 해볼게요. 작업을 할 건데 파일을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파일 이름을 아규먼트 프랙티스 근데 sys 모듈을 이용할 거니까 sys.py 이렇게 이름 붙여줘 볼까요? 그래서 닥스트링을 먼저 만들어 주면 파라미터하고 뭐죠? 아규먼트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를 만들 거냐면 9구단 프로그램 실습 01 해서 얘는 sys 모듈 이용하기 이렇게 적어볼까요? 딱 스트링을 이렇게 적어주고 우리 sys 모듈을 쓸 거니까 임포트 하면 되죠. sys 하고 이건 나중에 쓸 건데 미리 임포트 해놨어요. 먼저 9구단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까요? 9구단 프로그램은 def 9구단이 영어사전 찾아보니까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 이렇게 이제 영어사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함수 이름을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 이렇게 적을게요. 그래서 리턴 값은 없는 거로 하겠습니다. none으로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입력은 두 개를 받아야겠죠. 단이란 걸 몇 단 할 때 단 얘는 정수형으로 받고요. 그 다음에 number of columns 몇 줄일 건지 세로로 이것도 하나 받겠습니다. 얘는 정수형으로 받고 디폴트 값은 3으로 주겠습니다. 3 이렇게 주고 얘는 뭐 하는 거냐면 9구단 출력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일단 프린트 한번 찍어 볼게요. 시작할 때 프린트해서 몇 단을 출력합니다. 이렇게 써볼게요. 그다음 f 스트링으로 단이라는 게 넘어오니까 몇 단을 이렇게 해서 먼저 안내 메시지 내주고 9구단 프로그램은 쉽죠. 폼은 한 번만 돌리면 되죠. 폼 num in range 2부터 9까지 9단까지니까 레인지면 10 이렇게까지 쓰면 되겠죠. 그럼 넘버가 넘어오면 프린트 해주면 되죠. 출력. 그래서 f 스트링을 써서 몇 곱하기 몇 하니까 몇 단
곱하기 x로 표시할게요. 그 다음에 num 출력하면 값은 단 곱하기 number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칼럼이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일단은 탭으로 계속 연속으로 나오게 하겠습니다. 탭. 그래서 끝나는 거는 엔딩은 탭으로 구분해 줄게요. \t. 근데 if 줄바꿈을 해야 되죠. 칼럼 수에 따라서 한 줄 칼럼이 한 줄이다, 한 열이다. 그러면 한 열 지나서 엔터로 바꿔야 되겠죠. 엔터로 바꾸고. 그래서 if num 이거는 나머지 연산자를 쓰면 되죠. n number of columns가 만약에 0이면 줄바꿈 하는 거죠. print 이렇게 써볼까요? 여기 print 명시적으로 한번 써볼까요? \n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요게 잘 돌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돌아가지 않겠죠? 이걸 돌아가려면 요 메인 모듈로 돌아가게 해서 어딘가에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if name이 메인 함수로 호출됐을 때 메인 모듈로 호출되면 이런 거죠. print multiplication 테이블에 예를 들면 3단 이렇게 한번 하면은 여기서 실행을 시키면 파이썬 그 다음에 아그 요거 실행을 시키면 줄바꿈이 두 번 되네요. 그래서 얘는 \n 이 두 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얘를 한번 지우고 한번 해볼까요? 일단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3, 4, 4 이렇게 되네요. 근데 뭐 두 줄로 넣어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뭐 두 줄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또 되나 볼까요? 밑에서 이런 식으로. 이게 첫 줄에 이렇게 걸리니까 수정을 좀 해줘야 되겠네요. 출력이 이상하게 되니까 3일은 3, 1이 빠져있네요. 1 1부터 해야 세 줄씩 나오겠죠. 1 그래서 클리어하고 밑에서 한번 실행시켜 보면 세 줄씩 나오죠. 3단을 출력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됐으면 뭐 세 줄 출력, 뭐 네 줄 출력 이런 것도 되죠. 이렇게 하면 네 줄씩 출력, 이렇게 하면 뭐 5단인데 5줄씩 출력해.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쭉 해보면 5줄씩 나오고 나머지 채워지는 거죠. 5단을 출력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9단 출력 프로그램이 완성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요거 내가 만약에 이 명령 터미널에서 어떤 명령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단을 출력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항상 여기에 걸리는 거죠. 여기 소스 코드에 들어가서 뭘 할 때마다 항상 바꿔줘야 되니까 엄청 이게 안 좋은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얘를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안 써도 되게, 얘 없어도 잘 작동되게 프로그램을 하려면 이제 아규먼트가 이제 넘어올 건데 함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를 만들려면 def arg parser 파싱을 하는 거죠. 쫙쫙 뽑아오는 걸 파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값으로 args 이렇게 받을게요. 그래서 return 값은 none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전달인자를 해석하고 해석 및 구구단 실행하는 소프트웨어. 몇 가지를 그러면 메인에서 sys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import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해볼게요. sys.
argv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args 이렇게 대입을 해보고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args.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인자를 줄 수 있죠. 2단 뭐 2단 3열로 출력해. 이렇게 하면 요거는 호출을 안 했으니까 요거 자체만 오는 거죠. 보면은 3개가 넘어와요. 첫 번째는 내가 쓴 요거 첫 번째 줄 자기 자신의 그 스크립트 이름이 넘어오고, 둘째 줄하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부터는 요게 넘어오는 거죠. 전달 인자 값들이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글자가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보이겠죠. 이렇게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쓰는 거는 요거는 스크립트 자기 자신의 이름이고 요게 리스트로 넘어오는 거죠. 이 타입을 쳐보면 화면을 이렇게 조정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안 보일까 봐 이렇게 해놨는데, 프린트 한번 찍어보면 되죠. 타입해서 얘는 args가 타입이 뭔지 찍어볼게요. 똑같이 한번 명령을 줘서 엔터 쳐보면 리스트로 넘어와요. 그럼 이 리스트 넘어온 거를 우리가 찍어주면 되죠. argparser에 라는 함수를 위에서 만들고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전달해주면 되죠. 이 args를. 이때 뭐 그냥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 바로 여러 줄 쓸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전달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요 args로 전달을 받겠죠. 그럼 얘를 파싱을 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제부터 우리는 처리를 할 거예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입력 안 하면 경우에는 디폴트 값, 우리 PPT에서 봤던 것처럼 아무것도 입력 안 하면 요거 2단부터 9단까지 모두 출력하기로 했죠. 요거를 한번 처리를 해줘야 돼요. 이런 조건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려면. 그러면 여기서 처리를 해주면 되죠. if 이때는 뭐예요? 랭스가 하나인 거죠. 만약에 여기에 아무것도 입력 안 했어요. 이렇게 하면 요거 아까 그거로 지웠네. 요거를 그대로 한번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출력하면 한 개면, 원소가 한 개면 자기 자신만 들어오고 인자값들은 여기다 안 준 거죠. 안 준 거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를 상정을 하려면 이런 거죠. if 랭스가 하나면, 요거로 넘어온 게 하나밖에 없다면, 랭스의 args 가 만약에 1이다 1이면 프린트 하고 모든 구구단을 출력합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출력하려면 2단부터 9단까지 출력해야 되니까 2단부터 9단까지 얘를 호출하면 되겠죠. 그래서 for x in range 2단부터 9단까지니까 10까지 호출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multiplication 테이블에 뭐를 입력해 주면 돼요? x를 입력을 해주면 되죠. x.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컬럼 수는 그냥 3으로 디폴트로 그냥 내버려 둘게요. 3 입력하고 프린트. 얘가 잘 돌아가나 볼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입력 안 하고 엔터를 치면 3으로 해서 다 출력되는 거죠.
2단 출력합니다. 3단 출력합니다. 4단 출력합니다. 쭉 이렇게 3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오케이. 요거는 된 거죠. 요거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요거는 잘 된 거예요. 요거 처리해줬고, 그 다음에 뭐 안내 메시지도 줘야 되겠죠. 사용자가 제대로 쓰려면. 그러면 안내 메시지 주려면 또 뭐 이런 것도 해줘야 될 거예요. 뭐 프린트 해가지고 뭐 사용법이 이게 길어질 테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다 그냥 문자로 써볼까요? usage 뭐 이렇게 써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입력하세요. 파이썬 이렇게 치시고 arg practice, 왜냐면 이거를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sys.py 이렇게 치신 다음에 옵션을 표현할 땐 요 괄호를 씁니다. 대괄호. 출력할 뭐 열의 개수, 뭐 양의 정수 이렇게 해주고 출력할 구단. 첫 번째 인자는 이 열의 개수고, 두 번째는 단, 몇 단 이거 입력하고,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2단부터 9단까지 세 줄씩 모두 출력. 3열? 3열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3열. 그럼 다시 한번 해보면 요 안내 메시지도 나오겠죠. 요 안내 메시지 만들어줘야 되니까 딱 치고 엔터. 저 때문에 잘 안 보일 수도 있죠. 제 어깨 때문에. 이쪽으로 좀 가면, 그래서 다시 엔터 땅 치면, 엔터 땅 치면 위에 메시지가 뭐 사용법은 이렇게 쓰세요 나오고, 9단 출력합니다 해서 쭉 나오죠.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9단.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안내 메시지 해줬고,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을 때 했으니까 요 열의 개수를 지정하는 걸 해줘야 되죠. 그래서 옵션으로 첫 번째 인자값을 열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요거 처리해줘야 되죠. 그러면 출력할 컬럼, 우리나라 말로 열이죠. 열 개수 확인.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쳐볼까요? if 열의 개수가 문자열이면 안 되잖아요. 정수가 들어와야 되죠. 그럼 정수인 거를 먼저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요구사항이 일단은 숫자여야 돼요. 문자 열의 개수를 뭐 A 이렇게 치면 안 될 테니까, 에러가 날 테니까 그거 확인해 줘야 되고, 또 열의 개수가 음수면 안 되죠. 네, 그것도 처리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처리해 줘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if args의 1번, 0번째는 자기 자신이니까 1번째가 첫 번째 아규먼트가 되는 거죠. 이거에 is 데시멀, 문자열의 메소드 중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문자열로 뭐 1이다, 이게 얘는 숫자 1로 만들 수 있죠. 근데 문자열로 A다 그러면 숫자로 못 만들죠. 또 이거를 점검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프린트 해서 만약에 이게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입력이 넘어왔다. 왜냐하면 sys arg는 전부 다 문자열로 받습니다. 문자열로 무조건 문자열이에요. 숫자도 문자열로 처리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다 프로그래머가 다시 처리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프린트 if not 이러면, 아니면 뭐 문자 안내 메시지를 해줘야 되죠. 출력할 열의 개수는
열의 개수는 숫자이어야 합니다. 이게 한번 되는지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 걸리나 볼게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뭐 4열로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 뭐 3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잘 출력이 되는데 출력할 열의 개수가 뭐 A다 이렇게 치면 얘는 통과 A열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에러를 내뱉고 그냥 끝나야 되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잘 되네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해줘야 되죠. if args의 첫 번째 열의 개수로 받을게. 얘는 무조건 문자열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거 문자열인 거잖아요. 얘가 숫자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int 날려주고, 얘가 만약에 1보다 작고 1 이러면 어떤 케이스죠? 프린트 이렇게 하면 여기 프로그램을 중지시켜야 되니까 리턴이 있어야 되겠네요. 얘는 출력할 열 개수는 양의 정수여야 되죠. 출력이 컬럼수를 음의 컬럼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양의 정수이어야 이어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아, 여기도 리턴이 있어야 되겠네요. 끝났으니까 리턴 써줄게요. 왜냐면 얘가 함수니까 전부 다 출력하고 리턴. 여기는 이렇게 하면 리턴. 얘도 여기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리턴. 아무것도 안 하고 리턴. 그런 다음에 컬럼수 담아왔으니까 n 컬럼스 이렇게 적어볼까요? 컬럼스라는 변수에 얘를 담아두면 되겠죠. 이 정보.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컬럼수 받아왔으니까 일단 덮어놓고, 그 다음에 만약에 통과를 잘 한다고 하면 예외 처리가 좀 필요하겠죠. 예외 처리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외 처리도 하나 해줘야 되는데, 얘는 아규먼트가 정수인지, 왜냐면 2단, 3단, 4단 요거 올라오는 것들도 다 정수인지 봐야 되죠. 요게 여기까지는 정수인데 여기 3단, 4단 요게 숫자로 와야지 문자로 오면 안 되잖아. 뭐 X단, 뭐 K단 이렇게 오면 안 되니까 아규먼트가 정수인지 검사. 여기 단이죠. 단수 단으로 쓸 거. 정수인지 검사를 하면 그러면 여기 붙어 있는 거죠. 뭐 2, 3, 4 여기 3 뒤쪽으로 있는 거, 이쪽을 전부 다 확인을 하면 되겠죠. 똑같이.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if x in args 두 번째 이유니까 슬라이싱을 해가지고 전부 다 두 번째 이유 거가 있으면 다 가져오라는 얘기죠. 문자열로 쭉쭉쭉 넘어올 겁니다. 그러면 if not 이렇게 쓰면 되죠. int x가 아니죠. 여기 똑같이 쓰면 되죠. x.is 데시멀이죠. 만약에 데시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프린트 f 스트링을 쓰겠습니다. 출력을 요청한 구구단은 몇 단이다? x가 되겠죠. x단. 그러면 얘는 에러죠. 프린트 99단 인자는 2단부터 2부터 9까지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에러인 상황이니까 그냥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되죠. 리턴하고 빠져나와야 되겠죠. 리턴.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야 되겠죠. 2부터 9가 아니죠. 저기 숫자만 가능합니다. 저 숫자만. 그 다음에 2부터 9는 그 다음에 써줘야 되겠죠. 또 예외 처리. 출력할 단위 단 변수명으로는 단위죠. 이거 단위 2부터 2와 9 그죠? 9 사이인지 검사해야 되겠죠. 그러면 똑같이 쓰면 되죠. 요거 복사해서 이럴 경우에 if not 여기다가 레인지를 적어주면 되죠. int x죠. x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and int x가 9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죠. 9.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이 거짓이면 그러면 2하고 9 사이에 없다는 얘기죠. 숫자로 바꿨을 때. 그러면 프린트 이거 똑같이 쓸까요? 이거 똑같이 쓰고 두 개 복사해서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얘는 지우고 요청한 구구단은 몇 단인데 구구단 인자는 2부터 9까지입니다. 9까지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한번 돌려볼까요? 여기서 A단이면 A단에 A열로 뭐 3단을 출력해줘. 이렇게 하면 아까 에러 나왔고 나는 4열로 출력할 건데 뭐 10단을 출력해줘. 아니면 뭐 A를 출력해줘. A단을 출력해줘 하면 에러가 있네요. X가 어디 있죠? 몇 번째 줄인 거예요? if X 라인 40번째 여기에 뭔가 에러가 있는 것 같네요. 요 에러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if가 접속 요 반복문인데 if를 그냥 복사해서 붙였거든요. for문이 되겠죠. 여기 for문 여기 for문 네, 저 같은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출력을 요청한 구단이 A단을 출력해줘. 이건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숫자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방어가 되고 이거를 방어 예외 처리를 안 해주면 이 소프트웨어가 이제 에러가 나는 거죠. 4단인데 4열로 출력하는데 뭐 3단을 출력해서 이렇게 넣었으면 여기까지 에러가 없네요. 에러가 없으면 여기 해당되는 거를 출력을 하면 되죠. 여기가 만약에 에러가 있으면 당연히 리턴하고 끝내야 되고 일단 다 통과하는 거를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경우는 출력하면 되죠. 나머지 경우는 입력받은 열 개수 플러스 입력받은 단을 출력하면 되겠죠. 이 출력하는 건 어떻게 하면 돼요? 요 인자 값을 가지고 그대로 쓰면 되죠. 그러면 여기 복사해서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을 호출을 하면 되죠.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에 단은 int x가 들어가면 되겠죠. x 그 다음에 열은 n 컬럼스는
여기서 지정을 해놨죠. 여기 통과했을 때 변수에 담아놓은 거 n 컬럼스. 자, 이렇게 하면은 다 되겠죠. 된 거 돼야 되는데 에러가 나면 안 되는데, 에러가 나면 수업이 너무 길어지죠. 자, 그래서 이거를 위로 올려 볼게요. 위로 올려서 똑같이 하는데 아그 프랙티스 요 파일 이름 파이썬 적어주고 나는 뭐 4열로 출력해줘. 3열로 출력하는데 2단하고 3단 출력해줘. 그러면 3열인 거고 2단하고 3단이 출력되죠. 아, 이거 이쁘지가 않네요. 그래서 얘를 좀 줄여볼까요? 여기 백슬래시 n 한번 넣을게요. 두 줄 띄울래나 이렇게 하면.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똑같이 명령어 화살표 키 위로 치면 똑같이 나오죠. 엔터 치면 이렇게 잘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프로그래머가 테스트하는데 좋죠. 뭐 나는 4줄 5줄로 3단 4단 5단 6단 그리고 9단 출력해줘. 이렇게 하면은 쭉 이렇게 나오는 거죠. 3단 4단 5단 6단 9단.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쓸만한 소프트웨어가 된 거죠. 이 구구단이 너무 간단하니까 허접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나름대로 뭐 아규먼트를 어떻게 전달받아서 처리해야 될지를 어느 정도 알게 된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이 문제점을 제가 여기다 한번 적어 볼까요? 이렇게 여기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게 안 좋은 코드들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뭐가 있을까요? 열 개수를 지정한 건지 아니면 구구단에 단을 지정한 것인지 이게 매우 혼란스러울 수가 있죠. 왜냐면 여기서 제가 여기 밑에 클리어 한 다음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왜 안 좋은, 이런 경우가 왜 안 좋냐면 이렇게 입력했으면 원래 열을 입력하지 않으면 그냥 3으로 지정을 했죠. 디폴트 값을, 컬럼 수를. 근데 얘가 열인 건지 구구단인지 5도 구구단일 수가 있잖아요. 요것만 보면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도움말을 봐야 되는데 도움말도 이렇게 작성하려면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 스크립트가 무조건 한 번은 실행이 돼야 이 도움말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도움말이 여기서 해당되는 도움말인지 잘 모르고, 이거 보면 출력할 양의 개수 이렇게 써놨는데 얘가 옵션인 거죠. 선택 안 하면 3줄씩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선택을 안 해서 5단부터 시작하라는 건지 5열을 출력하고 3단 4단 이렇게 출력하라는 건지 매우 헷갈리겠죠. 안 헷갈리신다고요? 저는 헷갈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이런 소프트웨어를 쓴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코딩 해놨는데 나중에 와서 다시 돌리려고 보니까 잘 생각이 안 나. 그럼 겁나 짜증나는 거죠. 소프트웨어 운영 차원에서.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우리가 아규먼트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있죠. 그리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서 디폴트 값을 지정하는 것도 되게 힘들고, 이런 자료형을 다 문자열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열로 넘어오니까 문자열을 내가 실수로 뭐 문자열 5면 이 5를 문자열 5로 그대로 쓸 건지, 정수로 바꿀 건지, 실수로 바꿀 건지, 뭐 이런 작업들 전부 다 해줘야 되는 거죠. 그거 다 프로그래머의 몫이겠죠. 그래서 매우 불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그파스라는 모듈이 있어요. 아그파스라는 모듈이 있는데 이 아그파스 모듈은 옛날에는
서드 파티 모듈이었었거든요. 뭐 PIP 인스톨해서 썼어야 됐는데 요즘에는 뭐 3.8인가 9 이상 버전, 요즘 파이썬은 다 그냥 내장형으로 갖고 있습니다. 모듈을. 이거를 이용하면 이런 불편한 점들을 많이 해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실습으로 해볼 건데, 지금 강의가 너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강의를 잠깐 끊었다가 아그파스라는 게 여러 가지 sys.argv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거는 별도의 동영상 강의로 구성을 해서 추가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듣고 다음 강의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실습 파일 같은 거 나중에 다 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PPT하고 다운로드 받아서 뭐 각자 한 번씩 실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번 동영상 강의 클립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